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그럴까요? 먼저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네.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그동안? 그러니까요. 많이 쉬었는데 오랜만에 모니터링을 쫙 한번 해봤어요. 뭐 다른 학생들 것도 보고 제 것도 보고 했는데 이게 제 때문이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회수가 제가 나온 편이 꽤 높은 편이더라고요. 몇 참고 바랍니다. 네, 몇 번 정도 더 많은? 네? 몇 번 정도 더 많은? 한 3-4건 정도는 더 많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오늘 기업도 알아볼까요? 네. 네. 그럼 오늘의 기업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휴먼 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인 광동제약입니다. 1963년 한방의 과학화를 창업 이념으로 고 최수보 회장이 광동제약사를 설립, 73년 광동제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래됐네요. 같은 해 광동제약의 간판 상품 중 하나인 거북표 우황청심원의 제조 허가를 받았고요. 현재는 쌍화탕과 같은 일반 의약품과 항암제, 주사제와 같은 전문 의약품, 또 마시는 비타민이란 창의적인 발상으로 탄생한 비타500, 차음료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와 헛개차를 제주 3다수의 유통권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해 기업 위상을 한 단계 더 올리는 동시에 영업이익률 10%를 실현해 더욱더 견고한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비전 2020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광동제약이라는 딱 그 네 글자의 이미지보다 이 비타500이 네. 진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수지 씨가 더 먼저 떠오르는 네, 영화관 가면은 광고 진짜 많이 나오고 TV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병원 가서 약 먹을 때 이렇게 비타500도 더 사 먹거든요. 약이랑 같이. 그래서 추가 결제해서 먹곤 했는데 우리 영훈 학생님 네. 비타500 광동제약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 취준생 같은 경우는 비타500도 아주 좀 친숙하지만 청심환. 청심환. 면접 때 그렇죠. 청심환 저도 꼭 먹었죠. 먹거든요. 저도 많이 먹어요. 한번 전 대외 활동 면접 때문에 청심환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냥 긴장이 너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과 함께 있는 면접 같이 들어간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네. 거기서 진행을 해버렸어요. 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막 개인기 시키고 막 질문 시키고 했는데 결과는? 그때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 학생들 다 붙었어요. 진짜. 진짜요?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또 있네요. 우리 꾸기 형님도 광동제약 아시고 계시죠? 네, 일단 뭐 영훈이는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네요. 네. 갑자기요? 근데 강동제약이 제가 이렇게 기업을 살펴보고 아까 제가 검색도 해봤는데 약간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약국 가서 뭘 사서 먹을 때 이렇게 뭐 먹던 게 따지고 보면 쌍화탕이거든요. 그게 업그레이드가 된 게 이제 비타500. 그러다가 이제 또 그게 좀 이제 밖으로 약국에서 벗어 나온 게 삼다수. 그러니까 약간 마시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얘들이. 그러네요. 예,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광동제약에 대한 빅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난 1년간 12,2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요. 그동안 제약사를 많이 했는데 좀 재밌는 연관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등은 당연히 비타500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지, 강다니엘이 있는데 강다니엘은 사실 이거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네. 이 블로그나 SNS에서 다음에 비타500 광고 누가 했으면 좋겠냐 투표를 했더니 네, 원어원이 1등을 했나 봐요. 그리고 저는 몇 등이에요? 양상국 씨 1,550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꽤 높은데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높다. 예, 요즘에 하여튼 강다니엘 씨는 SNS 뭐가 많죠. 됐든 다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욕하지 그렇고요. 마요, 강다니엘.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뭐 그 외에도 경옥고라든지 요새 이제 우엉차가 새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김숙 씨하고 송은이 씨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즉석에서 광동제약과 관련한 광고 패러디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들을 써달라고 했더니 이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김숙 씨, 송은이 씨, 우엉차까지 함께 연관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광동제약이 보니까 SNS 같은 거 되게 발빠르게 대처를 잘하더라고요. 그런 걸 또 홍보로 이용할 줄 아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들과는 좀 차별화된 연관어를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열려라 야관문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죠? 광고주분들께.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쌤 채용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에 그 18년도 상반기 공개 채용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실제로 나와 있는 직무들을 보니까 약국 영업 OTC 사업부 채용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두 자릿수를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다수라는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수 영업팀은 따로 채용이 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특별 영업팀, 그다음에 전략 경영팀, 그다음에 경영 진단팀, 스텝 직군의 채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팀과 커뮤니케이션 팀. 커뮤니케이션 팀은 주로 이제 CSR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직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관리팀에서도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채용이 많은 게 제약업의 좀 특징이기 때문에 평소 여러분들이 내수 영업 직군을 두드리는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학생들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성균관대학교를 갔는데 마침 그날이 성균관대학교 입학식 그 이었어요? 무대에 올라가는 팀들을 선별하는 오디션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끼들을 아니요.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광동제약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이영원입니다. 오늘 영하 18도의 날씨에도 저는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요. 정말요? 제 여자친구 오늘 촬영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여자친구! 안 보여요. 수지 씨. 제 수지 여자친구입니다. 추워 보이네요. 영하 18도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광고를 좀 착각한 것 같아요. 개구쟁이. 오늘은 클라렌스가 아니라 광동제약 비타 500 관련해서 오늘 취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야, 오빠 따라 한번 가볼까? 광동제약이라는 회사 알아요? 아, 네. 광동제약 네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알고 있어요? 광동제약 하면 역시 이제 비타 500이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정확합니다. 있습니다. 광동제약의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어디서 뭐 신문을 봤다든지 뭐 이런 기업인 것 같다. 기업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네. 점에서 이제 굉장히 신뢰가고 또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한 기업 이미지라고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균관대학교라고 여기도 오디션 뭐 뭐예요? 저희 이제 청랑이라는 네. 이제 학생 단체인데요. 그 입학식 때도 이제 공연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 오디션 의원들이라 준비한 공연이 어떤 거예요? 네, 저희는 깃발을 이용한 네. 이제 기수대 무대와 네. 부채를 이용한 부채 공연을 하는데요. 아 그러면 여기서 마침 깃발 갖고 있으니까 짧게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광동제약 들어봤어요? 광동제약? 네 들어봤죠. 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비타 500 오, 비타 500. 광고에 많이 영향 받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제약 쪽이랑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네네. 약간 수지 상큼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 박태정입니다. 박태정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4학년 되는 강주영이라고 합니다. 강주영 학생. 정말 참 마이크도 예쁘게 지금 이렇게 할 때 새끼손가락 딱 들더라고요. 네. 이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시작. 성균관대 수지가 왔습니다. 여자는 꼭 저렇게 먹잖아요. 아니, 무조건 이렇게 많이 먹어요. 자유죠, 자유. 왜 들어요? 도서관 가면 다 이렇게 먹어요.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제품을 알고 있고 또 혹시 뭐 저도 비타 500밖에 모르는데 저 되게 자주 마시거든요. 왜 이렇게 자주 마세요? 여기에 매력이 있다면? 그냥 마시고 나면 왠지 좀 활력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방학이네 학교에는 무슨 일이에요? 레퀴엠이라고 네. 좀 흑인 음악 하는 동아리여서 오. 세 곡 준비해서 네. 무대를 했습니다. 본인은 어떤 파트 맡았어요? 저는 랩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벌스 짧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싸구려 랩터는 못 바꿔 그게 네 차이점 싸대기 발리볼 좋아요. 그러면은 본인 과가 뭐라고 했었죠? 저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 본인은 나중에 취업 같은 거 혹은 뭐 진로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제 목표는 의류 디자이너 이런 쪽도 관심이 많아서 네. 저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도 일해보고 싶습니다. 의류계를 꿈꾸는 그 드리머로서 오늘 본인의 패션을 좀 자평을 한다면? 오늘 네. 최강한 팔아서 그냥 돋바 입고 자, 비타 500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비타 500 첫 번째 수지 날 거고, 그죠? 수지. 에너지 음료인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뭐 있지 바카스 이런 것보다는 좀 부담이 덜 되고 그냥 맛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인터뷰를 보니까 제약회사 중에 인지도는 좀 최고인 것 최고예요. 같아요. 네. 실제로 좀 인기가 많았나요? 아무래도 비타500을 진짜 학생들이 시험 기간 때마다 편의점 가면 동나거든요.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높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광동제약에 대한 상단의 소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강동제약은 우리 소녀시대가 살렸다고 카더라. 네, 우리 뭐 1997년 IMF 위기 때 뭐 안 어려웠던 기업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강동제약을 소녀시대가 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때 왜냐면 진짜 남자들 사이에 소녀시대가 비타500으로 난리였었거든요. 예. 기억이 나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보면 재밌는 게 원래 한방에 좀 근간을 두고 있는 제약사인데 그것 때문에 위기를 겪고 그걸 비타민 음료를 통해서 성공한 기업이다. 이렇게 히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신을 보면 최수구 회장이 과거에 그 경옥고라는 옛날 제약품 그 경옥고를 만들던 고려 인삼 이 산업사에서 일하면서 업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거부표 우황청심원 이 제조 허가를 받으면서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요. 수많은 M&A를 거치면서 지금의 광동제약이 됐는데 위기가 온 건 85년도에 조선무약이라는 이 제약사에서 이 쌍화탕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약업계에서 쌍화탕 전쟁이라고 하는데 12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조선무약이 이제 부도나게 되면서 광동제약은 살아남았는데 광동제약도 이제 너무나 좀 출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2001년도에 그 유명한 이제 비타500이 출시가 되면서 그 위기를 한 방에 이제 넘어서게 됐죠. 그러면 여기 쌍화탕이 우리 전쟁의 승자 강동제약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의 올해 1월자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5,764만 원입니다. 사원은 3,703만 원, 그리고 대리 4,383만 원, 과장 4,798만 원, 그리고 차장 5,145만 원, 부장 6,368만 원입니다. 좋네요. 초봉이 높은 편이네요.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우, 좀 긴데요. 샵 제약업계 1세대, 샵 월요일 오후 5시엔 땡큐를 외쳐라. 네, 우리 강동제약 하면 또 광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고 최수부 회장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옛날에 우황청심원을 만들면서 재료를 그 선별하는 모습, 그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 좋은 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우리 그 경영 정신, 예, 그리고 그 정신이 2세대 경영 체제인 지금도 잘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최수부 회장님은 여전히 뭐 참 경영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최수부 회장의 강동제약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1세대 제약인인데 정도 경영의 표상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여서 전 사원이 그 본인들의 상여금을 반납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애사심을 가졌고요. 그때 이제 주식 10만 주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또 양도할 정도로 뭐 이런 신뢰와 정도의 리더십을 몸소 실현했던 분이고요. 1980년대부터 심장병 어린이 돕기라든지 그리고 뭐 연탄 무료 지원, 희망의 러브하우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임직원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은 뭐 2000년 초나 그때부터 좀 시작한 기업들이 많은데 1980년이면 굉장히 일찍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애사심, 사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의 광동제약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 오후 5시엔 땡큐를 외쳐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땡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SNS 활용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캠페인인데 5시 땡큐 비타라는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모범운전자, 뭐 선생님, 장애인, 이동봉사단,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타민 시민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비타500을 선물하는 그런 이벤트예요. 매월 1, 2회 월요일 오후 5시에 이걸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뭐 10여 명 정도가 선정돼서 비타500을 선물 받았는데 비타500을 몇 개를 줘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 제대로 알아봐요. 제가 볼 때 많이 주지 않을까요? 네, 예, 요거까지 그럼요. 제가 감사를 전하는 예, 거죠. 체크를 못 해봤네요. 네. 하려고 하네. 어쨌든 최근 개최된 제14회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네. 기업 SNS 부문 최우수상을 이걸 통해서 수상하면서 호평을 받았거든요. 우수상은요? 야, 자, 월요일엔 땡큐. 네, 땡큐. 땡큐. 네, 이 사회 좋은 이웃의 사연을 발굴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 취지가 네티즌의 공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카스도 광고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쵸, 그럼요. 그러니까 이 비타 500도 SNS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이런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업이 정도 경영을 하는 게 이제 당연하지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동제약이 지켜온 정도 경영이 기업을 성장하는 데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소식들을 보면 또 기업이 크다 보니까 실수들도 좀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을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행정처분을 회사가 받았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전문 의약품들은 홍보물을 환자가 볼 수 있도록 대기실에 배치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적인 좀 위법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시적 경영 전략은 정도 경영을 따라가지만 또 의료업이라든가 이런 제약업계에서 있는 이런 일부 부정적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극복하고 해결해 나아가면서 기업이 성장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회사는 지금 단기적인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이런 내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의 뭐 어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골마가지고 더 큰 리스크로 기업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이제 요즘 다 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먹기 좋은 약, 샵 경영은 스피드하게입니다. 요즘에 우리 또 소비자들이 되게 먹기 쉬운 걸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도 마찬가지로 되게 먹기 쉬운 걸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강동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제약이 요즘에 약으로서 히트작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은 사실 써서 먹기 힘든 게 효과가 좋다고들 하는데 이 먹기 좋은 약이 어떤 건지 좀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전쌤. 말 그대로 패키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광동제약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연한 그런 회사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어떤 변화라든지 사회 트렌드를 굉장히 발빠르게 맞춰가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경옥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유리병 용기에다 이렇게 떠먹는 거 이게 약간 좀 쓰게 느껴지는데 요새 홍삼도 그렇지만 스틱포로 나와요. 그냥 뚝 뜯어갖고 한번 쭉 짜먹게끔.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발빠르게 패키지 디자인을 품격을 좀 올렸고요. 또 재밌는 건 이제 인공 눈물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한 번 뜯어가지고 여러 번 쓰고 또 뚜껑 닫아서 몇 번 더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서 한 번 쓰고 좀 폐기하게끔 만들어라. 그냥 권고한 거거든요.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0.8ml에서 0.5ml로 줄인 다음에 가격을 좀 싸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쓰고 버리게 했더니 이게 이전 제품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을 냈다라는 거죠. 좋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수용하고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광동제약의 인지도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SNS도 이런 것도 그렇고 좀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는 게 스피드 경영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동종업계 타사 이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에서 누군가가 보리차를 끓여 먹는 모습이 나오면 일주일이 지나면 광동제약 보리차 상품이 편의점에 진열돼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성원 대표이사가 경영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게 스피드 경영이거든요. 또 트렌드에 민감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발빠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통업에서 사실은 이 최성원 대표가 먼저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발빠르게 유통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아마 광동제약에다 지금 그런 가치관을 심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빠르고 좀 잘하고 있는 광동제약이 지금 약이 아닌 물로 배로 채운다. 물로 배를 채운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너무 이제 트렌드만 쫓다가 방향을 좀 잃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 쌤?
그러니까 광동제약이지만 사실 실적만 보면 제약사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14년도에 의약품 관련된 매출이 한 1,460억 정도 됐는데 이게 16년도에 2,000억이 조금 넘었으니까 의약도 성장을 했는데 다른 산업의 비중이 더 크게 성장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17년도인데 3분기까지 실적을 제가 보니까 이 중에서 의약품 매출이 한 1,682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그러니까 뭐 비타 500이라든가 뭐 삼다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매출이 3,599억이고요. 그다음에 MRO 산업이 이제 3,402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물론 바이오단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RO 사업, 그러니까 코리아 이 플랫폼을 2015년에 인수를 해서 소모성 기자재 유통시키는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장 커서 기업의 성장이 지금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물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제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어서 주객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투자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힙합 동아리가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힙합 동아리가 나중에 제일기획이나 마케팅 분야에 취업을 할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힙합 동아리 하다 보면 공연 기획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예산이라든가 홍보 전략이라든가 공연 컨셉 같은 걸 다운화시켜서 내가 공연 기획에 대한 그런 이력을 쌓았고 더 덧대어서 이 공연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SNS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걸 진행하게 되면 일부 소비재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CJ E&M에 도전을 한다, 아니면 영화 산업에 도전을 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소비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마케팅 직군에 소소하게 보탬이 되는데 이런 직군들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해요. 예전에 CJ E&M 한 직군이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었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좀 컨텐츠적인 느낌 그리고 미디어적인 느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활동들을 하는 건 사실은 진짜 뭐 취업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취업을 하겠다고 음악 동아리를 하겠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취업은 취업이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게 취업으로 활용도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과도한 접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인생관들이 다 달라서 당연히 여러분도 문화 예술 활동도 해야겠지만 그건 이제 본인의 최종 목적지하고 생각을 해서 경중은 좀 조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네, 저는 경영학과 학생인데 의료학을 복수 전공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 전공자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기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 전공도 그렇고 복수 전공하는 과목도 그렇고 전부 다 둘 다 좀 전문성이 떨어지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거든요. 주로 이제 복수 전공이라든가 부전공을 많이 하게 될 학문이 이제 경영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취업을 염두에 두고 다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문학만으로는 취업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도전들을 하죠. 네. 근데 경영이란 학문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영에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을 관장하게 되는 재무나 회계 직군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원전공했던 친구들에게 많이 밀려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경영의 테크트리를 일반적인 뭐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정도로 잡는다 하면 이 학문의 성격은 기술적인 지식보다는 본인의 경험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비록 부전공이고 복수 전공이지만 관련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하게 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제 학생들을 보면 이 문과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그 복수 전공이라든가 부전공을 공학 쪽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경영이 힘드니까 나는 이제 이공계가 됐어. 취업이 잘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공계들끼리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업 과정된 내용들을 가장 상세하게 보는 직군이 이제 이공계 직군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학위는 있지만 과연 학업 과정의 그런 역학의 난이도가 공대생들보다는 좀 미진하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가 더 리스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해야지 단순히 뭐 공학이 되면 취업이 무조건 잘 되겠지? 요건 또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황을 보고 또 본인의 기질과 성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강동제약 우리 취업 면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은 왜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취업을 사실 크게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취업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간에 제가 있었던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잃었던 감들도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국 제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그 외국 의약 제품에 카피가 많은 게 저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R&D 직군 쪽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으로 나온다든지 좀 대우가 좋아진다면은 우리나라도 뭐 세계 어떤 좋은 의약품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제약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국 씨를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상국 씨 요즘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안 나와요?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애들로서 표현하겠죠? 상국 씨는 요즘 뭐 여행도 좋아하시고 스포츠 같은 것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도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지금 저 얘기할 때 뭐 그렇게 안 좋다라고 표현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표현을 하면 물론 우리나라 제약사가 과거에 글로벌 제약사의 카피약 생산을 주력을 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광동에 더 큰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좀 완곡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컨텐츠를 떠나 그냥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뭐 이건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홍기찬 씨는 왜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단점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훈 학생은 뭐 감을 못 잡았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뭐 감 잡아서 취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미진한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될 이유의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답변들이 워낙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광동제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오늘 또 제가 한 줄 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타 500에서 아까 땡큐 캠페인 한다고 했는데 비타 500 땡큐입니다. 그때까지 뭐 제약회사의 어떤 그런 틀들을 많이 깼던 것 같습니다. 땡 하고 깼죠? 그리고 스피드하게 큐 해서 이렇게 전략들을 세우는 모습들. 땡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아까 저한테 질문 준 귀걸이한 힙합 동호회 하는 대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준 것 같은데 힙합 동아리 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저도 이제 여러분들 선배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예전에 꿈이 가수였어요. 그리고 막 실용음악 웃지 말아요. 실용음악 학원도 다녔고요. 막 그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해요. 가창력이 뛰어나고 저는 무대 체질이라서 잘 떨질 않아요. 근데 저에게 약점은 저는 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음치예요. 그래서 음악을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아쉽게 접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변이 좋고요. 그다음에 무대 체질이니까 지금은 강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강연장에 가도 저는 떨지 않고요. 유창하게 제 컨텐츠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내가 물론 하고 싶은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현실과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차선책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본인의 꿈을 펼치면서 또 현실적인 부분들도 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비전이 잡힐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좀 두벅두벅 힘들겠지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광동제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